천추와 병신. 옛날 어느 산골에 아주 순진하고 어리숙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물도 캐고 산 중턱에 조그만 밭을 일구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할머니가 장에 나가 나무를 판 덕분에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살림 덕에 총각은 글 공부는커녕 어릴 적 친구조차 사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총각은 어찌나 낯을 가리고 새로운 것 배우기를 싫어하는지 할머니를 따라 장에 가는 날에도 장 어귀에서 몰래 사람만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총각이 안타까워 몇 번이고 같이 장에 나가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총각은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다며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가다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상처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한동안 걷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막 씨를 뿌리기 시작한지라 집에 남은 식량도 얼마 없어 할머니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총각을 설득해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나물은 종류가 많아 총각이 팔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장에 나가본 적 없는 총각은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버텼지만 할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등을 떠밀려 장에 도착한 총각이 시끌벅적한 장 한 기퉁이에 짐을 내려놓고 어리숙하게 앉아 사람 구경을 할 때였습니다. 키가 멀뚱하니 크고 얼굴이 하얀 선비가 총각에게 나뭇값을 물었습니다. 총각은 그제야 할머니에게 나뭇값을 물어보고 올 걸 하며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옆에서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생선을 2마리에 서푼 하며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똑같이 말하기로 했습니다. 총각이 나무 한 묶음에 서푼이라고 대답하자 대뜸 선비는 나뭇값이 비싸다며 총각을 나무랐습니다. 그 자네가 산에서만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군. 내가 좀 알려줄 테니 좀 들어보게. 우선 나뭇값이 한 묶음에 서푼이라고 하는데 지천에 깔린 나무를 해다 파는 게 뭐가 힘들다고 한 짐에 서푼이나 받는가? 내가 보기에 한 푼도 너무 비싸다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손님을 꼬시는 요령도 좀 알아야 할 게 아닌가. 이빨은 말을 해도 살까 말까인 판국에 그렇게 꿔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앉아있으니 누가 자네의 나무를 사겠나? 선비의 말에 깜짝 놀란 총각은 넙죽 엎드리며 자기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비는 어리숙한 총각의 반응이 재미있어 웃음기를 숨기고 얘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 자네가 선량하고 성실해 보여 알려주는 거니 세게 듣게나. 우선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오늘 날씨가 좋으니 나무 좀 들어가십시오 하며 손님을 끌어야 하네. 거기서 끝내면 아니 되고 오늘 내 나무를 사준 손님에게 극진한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지. 그렇다고 대놓고 얼굴이 훤하네, 복이 많게 보이네 이런 식상한 말을 하면 살려고 마음 먹었던 손님도 단박에 마음이 식을 것이니 남들이 잘 모르는 유식한 말로 지켜 세워야 하네. 내가 오늘 자네가 이렇게 간절히 비니 내 몇 자 알려주겠네. 우선 천치라는 말이 있다네. 천은 하늘을 뜻하는 한자요. 치는 이에 이른다는 뜻을 가지는 치자이니 무릇 뜻까지가 하늘에 이르렀다는 뜻이로세. 그러니 사용할 때는 아이고 손님은 이 세상 제일 가는 천치시군요. 혹은 손님 대대손손 천치 같은 분들만 태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고상하게 칭찬해야 하네. 만약 손님이 여럿이 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신이라고 해야 하네. 병신의 병은 나란히 병자요. 신은 신령을 뜻하니 나란히 내 나무를 살아와준 신령과 같은 귀한 분이라는 뜻이네. 이쯤을 알아둬야 장사를 좀 한다 하지 않겠나. 내 귀한 가르침을 주었으니 이 나무 한 묶음은 그냥 가져감세. 선비는 총각이 힘들게 지고 내려온 나무 한 묶음을 어깨에 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생각에 몇 번이고 절하며 선비에게 나머지 나무찜도 주려고 했습니다. 선비는 애써 겸손한 체하며 나무를 사양하고 얼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비가 떠나고 총각은 자리에 앉아 열심히 손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우락부락한 사내 한 명이 총각에게 나뭇값을 물었습니다. 총각은 선비가 말한 것처럼 한 푼을 불렀습니다.
사내는 다른 집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인 나뭇값에 쾌재를 부르며 나머지 나무쯤도 모두 사겠노라 했습니다. 총각은 기뻐하며 손님에게 아까 선비가 가르쳐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천치 같은 손님이 제 짐을 이렇게 많이 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에 처음 왔는데 정말 병신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정말 운이 좋습니다. 총각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내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각이 놀라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으려니 갑자기 별이 반짝였습니다. 사내가 돌덩이 같은 주먹으로 총각을 때린 것입니다. 사내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나고 억울한 총각은 발을 동동거리며 울었습니다. 총각이 울자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총각을 달랬습니다. 아주머니는 현명하신 고을 원님을 찾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총각은 서둘러 짐을 챙겨 들고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을 만난 총각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가만히 총각의 얘기를 듣던 원님은 후련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졸에게 시켜 총각을 내치라 일렀습니다. 총각은 억울함을 풀러왔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니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원님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을 따라 방에 다녀온 이방이 총각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식도 죄랍디다. 총각은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가 다시는 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청년이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고 제일 처음 총각을 놀려먹은 선비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모두 챙겨 총각을 찾았습니다. 그 후로 선비는 총각을 제자 삼아 글을 가르쳤고 총각은 금세 선비만큼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열심히 공부하여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훈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했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을 천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